자, 오늘 메이저리그 시대를 풍미한 포수, 이 버스터 포지 선수,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영원한 안방만인 버스터 포지가 갑작스런 은퇴를 또 선언을 했습니다. 네, 올해를 끝으로 샌프란시스코와의 계약이 끝났죠. 옵션 말고 네. 보장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그냥 더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않고 은퇴를 할 것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디 애슬레틱을 통해서 전해진 소식이고, 뭐 이제 존 헤이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공신력이 있는 그런 기자들도 뭐 켄 로젠탈이라든지 이런 기자들을 통해서 리트윗이 되면서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리고 내일 이제 기자회견을 봐야죠. 내일 은퇴 기자회견을 또 연다고 하니까요. 포지 선수의 은퇴가 뭐 거의 사실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이제 포지가 올 시즌 타율 3할 4리 18홈런을 기록하며 건재한 것을 과시했지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은퇴하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제 디 애슬레틱의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포지 선수가 올 시즌 만 34살 그리고 이제 내년 만 35살, 이제 87년생이면 뭐 현역이보다 한 살 어리잖아요. 뭐 그렇죠. 이제 운동선수고 뭐 일단 사회인이고 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야구 선수로서도 이제 뭐 노장이긴 하지만 은퇴를 벌써 생각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올 시즌 성적이 타율도 3할이 넘었고 거의 20개 가까운 홈런을 때려낼 만큼 포수로서 그것도 준수한 수비력과 함께 이런 성적을 기록할 정도면 당장 은퇴하지 않아도 최소 몇 년 동안의 활약이 더 예상됐던 상황에서 팀 옵션도 포기하고 연장 계약도 맺지 않고 그대로 은퇴한다. 이건 진짜 메이저리그 팬들에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러는 바람에 뭐 자이언츠 국내 팬분들이나 혹은 이제 현지에서도 굉장히 좀 충격이 많으신 것 같고, 저 역시도 오늘 하루 굉장히 좀 우울한 하루를 보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2200만 달러 팀 옵션이 있었습니다. 300만 달러의 바이아웃, 이거 항상 올 시즌 내내 이거 실행하냐 마냐 하도 괴롭혀가지고 마지막 가서는 그냥 실행해 2200만 달러 실행하라고 제가 그랬는데, 이제는 이것도 얘기를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옵션을 만약에 실행하지 않더라도 이제 연장 계약을 통해서 잔류가 유력한 상황이었고, 이미 8월달부터 프런트와 포지 선수 사이에 이제 연장 계약과 관련된 논의가 있어 왔대요. 하지만 이제 갑작스럽게 이 포지 선수는 은퇴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포지 선수의 커리어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에 1라운드 전체 5번 픽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지명이 됐었죠. 네, 요때 당시에 이제 폭업에 이제 포지 거르고 베컴 선수를 뽑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템파베이 레이스가 뽑았었죠. 몇 년 동안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되었었는데, 어쨌든 자이언츠에 입단을 해서 2시즌 만에 마이너리그를 졸업하고 2009년에 데뷔를 합니다. 이 두각을 드러낸 것은 이제 2010년부터인데, 곧바로 이제 벤지 몰리나 선수를 이제 제치고 이 주전 포수의 자리를 꿰차고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그리고 이제 신인왕까지 수상을 하면서 정말 화려한 데뷔를 하게 됐죠. 일단 포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나 수비나 이미 대학 시절에 완성이 돼 있었죠. 골든 스파이크 어워즈를 수상을 했었고, 골든 스파이크 어워즈가 이제 대학 최고의, 그렇죠, 대학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을 이미 받은 상황이었는데,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뭐 운동 능력이 뛰어난 선수를 영입하고 뭐 내야수와 포수란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포지의 이제 계약금이 살짝 부담이 될 수도 있었던 게 영향이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는 당시에 이제 그때 벤지 몰리나였죠. 벤지 몰리나를 대체할 만한 이제 신인 포수를 영입하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포지를 지명했는데, 그게 진짜 첫 번째 우승으로 바로 돌아오면서 대박을 쳤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듬해 이 스캇 커즌스, 플로리다 말린스의 선수죠. 이 홈에서 이 포지 선수에게 쇄도를 하는 바람에 포지가 정말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정강이 뼈가 골절되고 인대까지 끊어지는, 정말 뭐 선수 생활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부상을 당했어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 나중에 이어지는 버스터 포지 룰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홈 충돌 방지법,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렇게도 부르죠. 홈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수도 이제 주루 선상을 어느 정도 열어줘야 되고, 이 타자 입장에서도 강제로 충돌을 웬만하면 자제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제 버스터 포지 선수는 2012년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 재활을 통해서 시즌 복귀를 했고, 이 시즌에 타격왕부터 MVP, 실버슬러거, 두 번째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일궈내면서 정말 최고의 한 해를 또 보내게 됐죠. 타격왕까지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포지가 잘하면 자이언츠는 우승한다. 이게 공식이 이때 만들어졌었죠. 네, 이 활약에 힘입어서 2013 시즌을 앞두고 8년 1억 6,700만 달러 연장 계약, 이 8년 계약을 또 안겨주면서 포지 웬만하면 자이언츠에서 은퇴하겠구나, 프랜차이즈 스타로서의 길을 뭐
이제 뭐 탄탄대로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뭐 메디슨 범가노의 활약이 제일 두각을 드러내긴 했었지만 네. 포지도 활약을 하면서 이제 세 번째 자이언츠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내리막길도 분명히 있었죠. 이 버스터 포지 선수 2018 시즌 엉덩이 부상 그리고 고관절 수술 때문에 후반기에 굉장히 또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고, 이때 당시에 잔부상으로 발목 부상도 있었고 뇌진탕에도 시달리는 등 정말 좀 어려운 시즌을 보냈어요. 그게 2019 시즌에도 복귀했습니다만 뭐 타율 2할 오픈 7리 OPS 0.688로 그러니까. 굉장히 또 부진한 시즌을 가졌습니다. OPS가 0.7이 되지 않았고 그 원인은 역시 장타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이었잖아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옵트아웃을 선언을 했을 때 뭐 이제 당연히 이 입양한 미수가 쌍둥이 건강을 위한 판단도 있었겠지만 포지가 이제 내리막을 걷기도 하고 이제 곧 볼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네, 하지만 올 시즌에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두 번째 부활, 올해 재기상 수상 후보로 오를 만큼의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113경기 18홈런 56타점 타율 3할 4리에 OPS 0.889. 뭐 휴식일 보장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아무래도 이제 부상도 잔부상도 많이 있었기 그렇지. 때문에 이제는 출전 타임, 플레잉 타임을 조금 조절해줘야 될 필요는 있었습니다만, 출전하는 경기에서는 항상 뭐 좋은 수비 그리고 좋은 타격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 화력에 힘입어서 자이언츠가 올 시즌 107승을 거둘 수 있게 한 큰 원동력이 그렇죠. 되어줬었던 뭐 리더였죠. 네. 그래서 수상 경력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올스타에 7번 선정됐고요. 월드 시리즈 우승 3번 차지했었고 내셔널리그 MVP도 2012년에 수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해 타격왕, 포수로선 굉장히 드문 포수 타격왕에 올랐었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이 신인왕을 수상을 했었죠. 네. 2016년에는 골드글러브를 수상했는데 사실 골드글러브는 한 번밖에 없지만 야디어 몰리나와 동시대라서 그렇지 야디어 몰리나 다음으로 수비를 잘하는 선수 당연히 버스터 포지였고, 그렇죠. 프레이밍 능력에서는 오히려 몰리나보다 앞서있던 시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당시 2016년에 골드글러브를 수상을 하면서 몰리나의 9회 연속 골드글러브를 그렇죠. 또 저지한 선수로 바로 포지였고, 네, 실버슬러거도 4차례 수상했을 만큼 포수에서는 특별한 타격을 발휘를 한 선수이고요. 네, 통산 성적을 한번 보죠. 네, 통산 1371경기 1500안타를 딱 채웠고요. 그리고 158홈런에 729타점, 타율도 3할 1리에 OPS 0.831입니다. 결국 뭐 통산 타율 3할을 지켜냈고 OPS도 0.8대에서 이제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비율 스탯은 진짜 아름답죠. 포수가 이런 비율 스탯을 또 기록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데 결국에는 누적 성적이 1500안타로 끝나게 되면서 명예전당 얘기 이따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통산 OPS 플러스, 그러니까 조정 OPS가 129인데 이게 이제 타격 성적만 놓고 봤을 때 리그 평균에 비해서 29%나 잘 친 타자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건 이제 포수로서 29%를 더 잘 쳤다는 얘기니까 뭐 몰리나 선수 역시 뭐 수비에 조금 더 중점적인 가치를 둬야 되는 선수이기는 하지만 몰리나 선수의 통산 OPS 플러스가 98인가 그렇거든요. 100이 안 돼요. 몰리나보다 잘 친 시즌도 물론 있었지만 몰리나보다 타격에 있어서는 뭐 한 두 수 정도는 그래도 그렇죠. 포지가 위였다. 그래서 포즈의 타격 성적 그리고 포수로서의 종합적인 능력치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네. 진짜 포수 이 타격에게는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AT&T 파크를 홈으로 쓰면서 포수로서 3할이 넘는 타율 그리고 20개 가까운 홈런을 전성기에 때려냈던 타자, 그리고 프레이밍 능력은 내셔널리그에서 세 손가락 안에 언제나 들었었고 준수한 도루 저지력 그리고 투수 리드도 아주 훌륭했었던 공수를 겸장한 포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10년대를 풍미한 포수 뭐 몰리나, 마우어 그리고 이제 포지까지 요 세 선수는 항상 또 이름을 올릴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갑자기 이런 선수가 반등까지 했는데 왜 은퇴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포지 선수가 여러모로 이제 그동안 이제 부상에 시달려 오기도 했었고 결정적인 원인은 이 뇌진탕이었대요. 그러니까 뇌진탕 이후에 이 뇌 전문의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뇌 손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야구 선수가 아니라 이제 아빠로서 혹은 이제 남편으로서의 역할로 이제 바뀌었다. 그렇죠. 이게 미리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2020 시즌에 옵트아웃을 선언을 했을 때도 이때 입양을 했어요. 이 미수가 쌍둥이들을 이제 입양을 했는데
그 쌍둥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옵트아웃을 선택을 했거든요. 야구 관점으로 봤을 때는 2020 시즌에 옵트아웃을 선택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가족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쉬운 결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가족, 남편, 아빠로서의 그런 역할에 그렇죠. 조금 더 중점적인 그리고 가족뿐만이 아니라 좋은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기여를 항상 많이 했잖아요. 일단 입양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책무를 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기부도 워낙에 많이 하는 선수이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네. 게다가 뭐 이제 포수 포지션이 또 워낙에 고된 포지션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있을 부상에 대해서도 조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 이제 디비전 시리즈 끝나고 다저스와의 디비전 시리즈 끝나고 나서 이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아내와 더 많이 대화를 나누고 4명의 자녀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다. 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살짝 이제 암시를 했었는데 또 현지에서는 그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현지의 뭐 스포츠 음료 회사죠. 이 마디 아머라는 이 스포츠 이 음료 회사를 코카콜라가 최근에 56억 달러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코카콜라 회사 역사상 역대 최고 규모의 인수인데 사실 미국 현지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콜라 요거는 뭐 펩시보다 코카콜라가 더 우위에 있지만 스포츠 음료 시장에서는 게토레이의 코카콜라가 이 회사가 아무래도 2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인수를 단행을 한 건데 이 바디아머 여기에 이 초기 투자자로 버스터 포지가 굉장히 많은 지분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코비 브라이언트 그리고 클레이 톰슨, 트라우, 리조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코비 브라이언트와 함께 이 버스터 포지가 스포츠 선수 중에서는 최고 액수를 초기 투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인수를 통해서 받은 뭐 배당금이 4억 달러에 육박을 한다고 육박할 하니까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네, 뭐 경제적인 우리나라 자유. 돈으로 하면 한 5천억 원 정도입니다. 돈 돌아간다, 야.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것도 뭐 물론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뭐 그것 때문에 은퇴를 선택했다기보다는 뭐 이거는 뭐 쐐기를 박은 정도가 그렇죠. 아닐까. 왜냐면 버스터 포지가 단순히 그 7년 계약, 그 8년 계약 맺으면서 받은 돈이 얼마야? 그것만 해도 1억 6,700만 달러니까 이것만 해도 2천억인데 사실 뭐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2천억 원 있는 사람이 뭐 세금 떼더라도 1,000억 원 있는 사람이 굳이 돈 때문만에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습니다. 예, 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포즈 선수의 은퇴로 자이언츠는 이제 내년 안방 이 포수로 조이 바트 선수, 이 유망주 포수인 조이 바트를 좀 써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바트 선수 아직까지는 완성도에 있어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포지에 비하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 포지의 뒤를 이어서 쓰려고 뽑은 선수이니만큼 내년 시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이 명예의 전당에 대한 얘기도 이제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뭐 이 비율 스탯은 완벽하지만 누적 성적 1500안타에 158홈런 야 요걸로 명예전당 갈 수 있어? 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포수 포지션이 아니라면 명예전당 얘기를 아예 꺼내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포수라는 포지션이 뭐 백업 포수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이 주전 포수로서 많은 이닝을 수비를 해줄 수 있는 포수의 전성기는 의외로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수들의 누적 스탯이 명예전당에 이미 입성하신 분들도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에요. 맞아요. 더군다나 포지처럼 타격왕을 차지한 포수는 정말 드물죠. 조마우어와 포지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 공수겸장 포수로서 MVP까지 수상을 했고 월드시리즈 3차례 우승을 이끌고 이런 점들이 분명히 포지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첫 턴은 당연히 힘들겠지만 네. 10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15년 뒤에나 이제 투표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저는 명예전당에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베테랑 위원회 투표를 통해서 명예전당에 입성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풀타임 포수로서 1500안타를 때려냈다는 점도 이제 포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어쨌든 원클럽맨으로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뭐 메이저리그 팬 전체로 봐서도 뭐 샌프란시스코 팬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팬 전체에게도 굉장히 좀 아쉬운 결정이 있습니다만 네네네 어쨌든 저는 이제 포지 선수의 제2의 인생 새로운 인생 아빠로서의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인생에도 또 꼭 응원을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고 참 먹먹합니다. 제가 참 야구를 열심히 봤을 때의 그렇죠.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포주 선수의 이 활약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은퇴를 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사례들이 스포츠 선수 중에 없었던 건 아닌데 그쵸. 포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호해 보여요. 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아쉽습니다. 네. 자, 포지 선수 뭐 많은 분들께서도 또 댓글을 통해서 이 제2의 인생 응원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자이언츠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그건 좀 나중에 저도 생각하려고 합니다. 얘기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버스터 포지 선수의 은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저는 또 내일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